안녕하십니까. 인백스 자산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이죠. 5월 16일에 발생한 중요한 금융 이벤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16년의 역사를 가진 신용평가기관이죠.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에게 최고 등급을 잃게 됐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이미 2011년에 등급을 하나 하향했고요. 피치는 2023년에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춘 바 있습니다. 단순히 등급 하나 떨어진 것, 이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디스가 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했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디스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부채와 이자 지급 비율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으며 그 수준이 유사한 등급의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무디스가 다음과 같이 지적한 점입니다. 연속된 미국 행정부와 그 다음에 의회의 갈등, 연간 재정 적자와 증가하는 이자 비용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조치에 합의하지 못한 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여러 정권에 걸쳐 미국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 25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0년에 약 5.7조 달러였던 국가 부채는요, 25년 뒤인 현재 34조 달러, 그러니까 한 6배 정도 오른 거죠. GDP 대비 비율로 보면은 약 60%에서 현재는 9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미국의 연방 적자가 GDP의 9%에 육박하고 부채 비율은 13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 미국 금리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대규모 부채도 감당할 수 있지만 현재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는요,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에 미국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약 7천억 달러를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국방비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내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디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인 2017년 감세 및 고용법이 연장될 경우에는요, 향후 10년간 약 4조 달러의 추가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된다는 거죠. 빚을 더 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신용등급 하향은 어쩌면 너무 늦은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이 단순히 상징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와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채 발행 비용의 증가입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채권 발행자는 더 높은 이자율을 내야지 채권이 팔립니다. 투자자들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이미 34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한다면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인 게 뻔합니다. 둘째, 달러 가치에 대한 압력입니다.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특히 외국 중앙은행들이죠,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줄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통화나 혹은 다른 자산으로 투자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그 국가 기업들의 신용등급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 즉 기업들은 국가보다 더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미국 기업들, 특히 이미 높은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자금 조달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998년도 IMF 시절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원화값이 떨어지고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부도가 나고 이런 것들이 연속이 됐었습니다. 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 더 있었죠. 과거 사례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2011년 8월 5일 이때가 제일 무서웠죠.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역사상 처음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에요. 다우존스 지수는 무려 5.5%가 빠졌고요. S&P 500은 6.7%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국채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실제로 반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즉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투자자들이 주식을 버리고 안전자산인 미국채로 몰려왔던 것이죠. 이로 인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2.6%에서 2.3%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는 당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국제의 아주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향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 시장 반응이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 3% 정도의 하락을 전부 만회했었죠. 그리고 이번 2025년 무디스의 하락은요, 더욱 제한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은 이미 이러한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고요. 벌써 2011년도에 한 번 경험했고 2023년도에 두 번 경험했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종합해 보면요, 신용등급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과거 사례를 종합해 보면 뭐 이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실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는요, 약간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금년도죠. 1분기 S&P 500의 섹터별 성과를 보면요, 전체 시장이 4.6% 하락하는 동안에요, 에너지 섹터는 9.3% 올랐고 헬스케어는 6.1% 올랐고요. 필수 소비재는 4.6% 올랐습니다. 즉 방어적 섹터는 도리어 상승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기술 섹터가 제일 많이 내렸습니다. 11.8% 내렸고 임의 소비자가 14%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지금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하락 변동성을 보인다 하게 되면 우리는 헬스케어,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이런 데로 약간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보면요,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UNH는 미국 최대 건강보험 회사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최근 주가가요, 여러 가지 악재를 겪으면서 고점 대비 6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는 좀 생각이 드는 이제 종목이고요. 존슨앤존슨은 의약품과 소비자 건강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17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하는 이런 회사인데요. 60년 이상 연속 배당 증가 기록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UNH도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아마 배당 수익률이 대충 3%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한번 안전 섹터로 한번 투자해 보실 만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섹터들이 있죠. 그 중에서는
넥스트에라 에너지 NEE입니다. 그 다음에 서던 컴퍼니 SO가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넥스트라 에너지는 미국 최대 전략회사 중 하나죠. 재생에너지에도 크게 투자하고 있어서 미래 성장성도 꽤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서던 컴퍼니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 대충 한 4%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필수 소비재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록터 앤 갬블, PG죠. 그 다음에 코스코가 주목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은 경기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하면 이런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정답인 것 같습니다. 금융 섹터에서는 신용등급 하락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은행들은 자본력하고 다각화된 수익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향들에서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작은 지역 은행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작은 은행 지역들은 좀 조심하시고 대형 은행 중에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는가. 그래서 대형 은행 중에는 JP모간이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자산관리 기업으로는 블랙락이 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수료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안정성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방어적인 포트를 구성하실 때는 방금 전처럼 제약,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대형 은행들 뭐 이렇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용 등급 하락은요, 채권 시장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을 보면 2년, 5년 만기 국채는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장기 국채보다 금리 리스크가 좀 낮습니다. 다양한 만기의 국채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해 보실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등급이 높은 회사채에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스프레드 확대, 즉 우량 회사채에 투자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ETF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꽤 괜찮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투자접근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율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좀 원화가 많이 약세였죠. 그러다가 지금 원화가 좀 강세로 돌아섰고, 그래서 미국 신용등급 하락은 달러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달러를 이제 분산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좀 분산으로 이렇게 사시면은 가치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좀 그 에버리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환해지형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이거나 코덱스나 여러 가지 환해지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요, 분산 투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섹터 ETF나 지수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첫째는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은요,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걸로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옐로카드 하나 주는 거죠. 둘째는 역사적으로 신용등급 하락의 시장 영향은 단기적이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이었다 하는 것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셋째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방어적 섹터, 즉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그리고 실물 자산이 주목할 만한 투자처였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다양한 만기의 국채와 우량 회사채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꽤 괜찮은 전략이었다.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겠고, 다섯째는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은 환율 리스크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번 사태를 미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장기적 경고로 받아들이시고요. 단기적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펀더멘탈하고 장기 성장 스토리가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집중한다면 이번 신용등급 하락 사태 역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트럼프 관세의 실제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백스의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